안녕하세요. 근우 NCS의 근우입니다. 오랜만에 자료해석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2018년도 5급 피셋 자료해석 16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난이도니까 시간도 충분히 할애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어려운 만큼 좋은 풀이와 그리고 함정을 찾는 방법 등 많이 배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16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A2 리조트 1박 일반 요금 회원 할인율이고 옳은 것만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일반 요금 있고요. 회원 할인율이 있습니다. 할인율은 일반 요금분의 일반 빼기 회원이다. 뭐 당연한 식이 되겠죠. 그럼 바로 보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박 기준 해가지고요. 성수기 일반 요금이 낮은 리조트일수록 성수기 무기명 회원 요금이 낮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럼 성수기 일반 요금부터 먼저 보면은 여기 있죠. 이렇게 쭉 있는데 이가 제일 낮고 가면 갈수록 높아지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기 무기명 회원요금은 여기를 봐야 되겠죠. 할인율. 근데 요거를 딱 봤을 때 200에 10% 할인해주고 250에 15% 할인해주고 300에 20%, 350에 25%, 500에 30%를 할인해주니까 요거를 5개를 다 계산해서 비교하면은 기억을 풀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아직까지는 피셋적인 사고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피셋은 정확한 값을 구해서 비교하기보다는 두 개씩 비교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작은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는 10% 할인하면은 200보다 작아지죠. 그쵸? 근데 D가 250인데 15%를 할인하면은 200보다 작아지나요? 안 작아져요. 요건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300을 20% 할인하면은 이건 숫자가 지우니까 240이 나오죠. 240이 나오는데 250을 15% 할인한 것보다 작아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350을 25% 할인했을 때 240만큼 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 그리고 500을 30% 할인하면 얼마다? 딱 350인데 이미 350은 25% 할인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 요금이 낮은 리조트일수록 성수기 무기명 회원 요금도 낮은 게 맞구나. 제가 구체적으로 값 구한 거는 쉬운 거 240밖에 없죠. 여러분들도 요 정도까지만 해가지고 값을 최소한으로 구하고 비교하는 식으로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박 기준 B리조트 회원요금 중 가장 높은 값과 가장 낮은 값의 차이는 12만 5천 원이냐 묻고 있어요. 그럼 B리조트가 여기 있고 비수기 성수기 요금이 다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비수기, 성수기, 기명, 무기명 할인율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은 어떤 거 두 개를 비교해야 될까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비수기가 250이잖아요. 성수기가 350이고. 그럼 비수기는 낮으니까 더 많이 할인해주고. 그리고 성수기는 작게 할인해주고. 요것끼리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근데 가장 높은 값, 회원요금 중 가장 높은 값과 가장 낮은 값을 묻고 있으니까 45가 아니고 55와 75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빠르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고민할 시간에, 실전에서는 고민할 시간에 그냥 빠르게 계산해서 푸는 게 전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렇게 식이 써지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계속 곱하기보다는 0.75, 0.5는 분수로 만들기가 쉬워요. 그럼 분수를 충분히 이용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350 곱하기 3은 쉽잖아요. 35 곱하기 3이 105니까 여기는 1050이 될 거고 그 다음 여기는 약분이 가능하죠. 약분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그럼 2분의 275가 되고 요거는 4분의 550이 된다. 그러면 숫자가 쉽게 나오죠. 요거보다 125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위가 얼마예요? 단위는 1000원이기 때문에 125,000원은 12만 5천원 맞게 되는 거죠. 기역, 니은 맞고 기역, 니은 맞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디귿 패스하고 리을만 풀면은 답이 나오겠죠. 그럼 한번 볼게요. 자, 1박 기준 비수기 기명과 비수기 무기명 회원요금 차이가 가장 작은 리조트는 성수기 기명과 성수기 무기명 회원요금 차이도 가장 적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비수기, 성수기 따로따로 비교를 하면 되겠죠. 자, 비수기, 성수기 따로따로인데 일단은 비수기를 보면은 이 차이 퍼센트를 보면은 15, 5, 15, 15예요. 그러면은 차이가 작다는 거는 이 회원 할인율도 작아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수기 일반 요금도 낮아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 100에 5%니까 5,000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같은 5%라도 얘는 12만 5천원 차이가 나는 거니까 이가
가장 회원 요금의 차이가 작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수기 회원 할인율 같은 경우에는 다 5, 10, 15 이렇게 되겠죠. 5, 10, 15로 할인율의 차이가 나는데 역시나 5% 중에서도 가장 작은 이가 성수기 기명과 무기명 회원요금 차이도 가장 작다라고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돼서 구했고요. 디귿도 한번 풀어볼게요. 각 리조트의 기명 회원요금은 성수기가 비수기를 2배를 넘지 않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럼 얘를 같이 비교하시면 되겠죠. 근데 성수기가 비수기에 2배를 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발레로서 성수기가 비수기보다 2배 이상 큰 거를 찾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비수기는 낮아야 되고 성수기는 높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차이가 큰 50과 35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A 300에서 50%를 할인해 줬어요. 그렇죠? 근데 성수기는 500에서 35%만 할인해 줬으니까 65%겠죠. 근데 이게 150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이미 정확하게 값을 계산 안 해도 300보다는 큰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배 이상 차이 나는 게 있구나 해서 디귿은 발레를 찾아서 틀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7번입니다. 아마추어 야구대에 참가한 팀이고 결과 대규칙 옳은 것만 모두 골라라. 자, 가나 화살표가 없으면 경기 안 치른 거고요. 점점점 화살표는 1승. 점점점 화살표인데 화살표가 2군데 있으면 1승 1패, 진한 거는 2승이다. 자, A팀은 모든 팀과 2번씩 무승부 없고요. 최종은 모든 경기를 치른 후 팀별로 집계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런 오각형에 있는 화살표들이 어색할 수 있어요. 물론 저도 처음 보는 그런 편인데요. 이거는 이쪽과 이쪽 잘 읽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걸 딱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기본기가 부족하고 기본기를 더 다진다. 뭐 표와 그림, 규칙, 해석하는 방법을 조금 더 익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기 한번 볼게요. 자, 현재까지 치러지지 않은 경기는 모두 6경기냐고 묻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다? 총 경기랑 치른 경기 몇 경기인지 알아야 되겠죠. 치른 경기는 세면 돼요. 자, 요거 셀 때 위부터 세냐 왼쪽부터 세냐 오른쪽부터 세냐 헷갈릴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바깥을 세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한 경기, 두 경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경기죠. 그 다음에 진한 거부터 8, 9, 10, 11, 12, 13, 14경기까지 했으니까 치른 경기는 14경기예요. 그럼 총 경기는 어떻게 파악하냐? 자, 자신을 제외한 모든 팀과 2번씩 한다고 했죠. 그럼 A 기준 하면은 B, C, D랑 2번씩 하니까 A는 8게임을 해야 돼요. 그리고 8게임을 5팀이 하죠. 근데 왔다 갔다 같이 하니까 2로 나누면은 20경기구나. 그럼 총 경기가 20이니까 빼면은 6이 가볍게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번, 5번 소거가 되고요. 자, 현재까지 가장 많은 경기를 치는 팀은 B팀이냐 묻고 있어요. 그럼 B가 기준이 되죠. B 보면은 한 경기, 두 경기, 세 경기, 네 경기, 5경기, 6경기, 1, 2, 3, 4, 5, 6, 6경기를 했어요. 그럼 B보다 많은 경기를 한 사람이 있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1을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팀으로부터 화살표가 있잖아요. B도 그렇지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경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화살표가 양쪽이죠. 그래서 E는 7경기 해가지고 니은이 틀렸구나. 그러면 디귿은 자동으로 맞게 되고 우리 리을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A가 모두 승리, E가 모두 패배, D는 4승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럼 D의 현재 상태를 한번 먼저 볼까요? D는 1승 1패, 그 다음에 3승 1패, 4승 2패예요. 그렇죠. 근데 4승 2패인데 A와 E의 조건에 의해서 2패를 더 했느냐로 묻고 있는 건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거는 E가 모두 패배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D가 이렇게 바뀔 거예요. 즉 D는 플러스 1승을 더 할 거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4승이 아니고 일단 5승 이상이 되겠죠. A는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1을 고려했을 때 이미 5승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5승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4승이 아니구나라고 해서 4번 소거되고요. 그 다음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소한 그림과 규칙이지만은 풀다 보면은 이해만 하게 되면은 조금 간단하게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럼 다음 문제 가볼게요. 죄송합니다. 디귿부터 풀고 갈게요. 자, A팀이 남은 경기를 모두 승리한다면 다른 경기 결과 상관없이 A의 최종 승수가 가장 많냐라고 물었어요.
A가 지금 현재 몇 패 있는지 보면 나머지가 다 승리한 거겠죠. 보면은 지금 여기 2패 했고요. 나머지는 1승 1승. 즉 A는 2승 2패 상태니까 6승 2패까지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른 팀들이 2패보다 더 많이 했는지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B는 일단 2패 했고 C도 2패 했고 D도 2패 했을 거잖아요. 근데 E는 유일하게 2승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E는 B한테 2패를 이미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C한테도 1패를 했고요. 그러면 이미 3패가 넘어가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3패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탈락. 그리고 C와 D는 각각에게 1승 1패를 안겨줬기 때문에 역시 3패 이상이라서 탈락. 그렇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1패 했고 또 2패 했고 많이 졌죠. 그래서 B도 탈락 해가지고 디귿은 맞구나. A가 가장 세종 승수 6승으로 1등이 될 수 있구나를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특별광역 특별자치시의 도로 현황이고 A, B 비교한 것을 옳은 것은 묻고 있어요. 도로 현황 있고 엄청 많네요. 서울부터 세종까지 전국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조건 자동차량 도로 연장은 A시와 B시 모두 전국보다 짧다. 자, 전국 여기 있죠. 그럼 전국보다 큰 거는 세종밖에 없어요. 그럼 세종은 일단은 커트 해주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A시 인구는 B시 인구의 2배 이상이다. 인구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죠. 그리고 A시는 B시에 비해 면적이 더 넓다. 면적순도 있고 도로 포장률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있고요. 제가 이거를 딱 처음 봤을 때 보통 문제들은 조건이 4개가 있으면은 1번 조건에서 하나 제껴지고 2번 조건에서 뭐 한두 개 제껴지고 3번 조건에서 또 한두 개 제껴지고 4번 조건까지 하면은 딱 한 가지의 케이스만 남아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풀면 됐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보니까 첫 번째 조건에서는 세종이 아웃이 됐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조건은 딱 특정되지가 않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 세 조건을 콤비네이션, 합쳐야지 한 가지의 케이스가 유일하게 남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유형별로 이 들어간 방법, 접근법을 익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2배 이상이냐고 물었고 얘는 더 넓다, 더 높다니까 이 3번 조건, 4번 조건을 가지고 줄을 한번 세워볼게요. 줄을 한번 세운 다음에 2번 조건을 통해서 거르는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면적이 있고 도로가 있죠. 그 면적이 넓은 것부터 자 울산, 인천, 그 다음 대구고요. 부산, 서울이죠. 그 다음에 대전, 광주까지. 자 7개 맞죠? 그 다음 도로 포장률 같은 경우에는 100%인 게 3개나 있어요. 서대, 대전.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끊어주고요. 왜냐면은 100% 동률이니까. 그 다음에 광주 있고요. 그 다음에 울산, 부산, 그 다음에 인천 이렇게까지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렇죠. 그런데 이 2배 이상이라는 이 조건을 가지고 거르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자, 울산은 인구의 2배 이상이 될 수 있어요. 자, A 기준으로 찾는 겁니다. 울산 안 되죠. 왜냐면 울산 인구 작잖아요. 그리고 인천 인구 같은 경우에는 2844라서 절반은 울산밖에 안 돼요. 근데 울산이 앞쪽에 있죠. 그럼 인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주랑 대전도 역시 인구가 작기 때문에 누군가의 2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얘도 안 되겠죠. 그 다음엔 대구인데요. 대구는 2506이라서 울산밖에 안 되는데 역시나 울산이 앞쪽에 있죠. 대구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부산인데 부산은 자 광주도 되고 대전도 되고 울산도 돼요. 그렇죠. 자, 울산은 근데 이미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대전과 광주는 B의 후보로 될 것 같은데 대전과 광주가 부산보다 앞쪽에 있죠. 그럼 부산도 안 돼요. 그럼 뭐다? 무조건 A는 서울이구나. 그리고 B의 후보는 대전과 광주구나. 까지 파악하시면 됩니다. 근데 서울과 대전은 도로 포장률에서 동률이죠. 그러면 더 높다라는 더해서 안 되기 때문에 대전 날리고 B는 광주구나. 자, 서울과 광주구나. 이까지 딱 파악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이제 1번부터 5번을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 대수 같은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서울이 많을 것 같은데 확인했을 때도 역시 서울이 많죠. 아니고요. 도로 보급률 같은 경우에는 3.31과 2.11이라서 A가 더 크고요. 면적당 도로 연장 13.59, 광주 3.6. 면적당 도로 연장은 A가 더 크기 때문에 답이 3번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도 볼까요? 인구당 도로 현황, 인구당 도로 연장. 자, 광주가 더 크죠. 자동차당 도로 연장. 광주가 더 크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프로세스, 요것도 역시나 흔하지 않은 좀 생소한 느낌일 수 있는데요. 자, 확정적인 정보, 줄을 세울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조건을 찾아간다는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소프트웨어 AE의 제공 기능 및 사용 가격과 사용자별 필요 기능 보유 소프트웨어고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하고 있습니다. 제공 기능 및 가격 기능은 10번까지 가격이 있고요. 소프트웨어 5개 있네요. 자, 소프트웨어가 해당 번호의 기능을 제공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동일하고 가격이 합이다, 그 다음에 사용자 갑을병이 있는데 필요한 기능 보유 소프트웨어 빈칸이 있고요. 자, 기능이 필요한 거고 하나를 보유한다, 여러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보유할 수 있다까지 읽어보고 보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갑의 필요 기능을 모두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중 가격이 가장 낮은 것이 이냐라고 물었어요. 갑은 3, 5, 7, 8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3, 5, 7, 8. 그럼 A냐 E냐 싸움인데 A보다는 E가 더 저렴하죠. 그래서 기억은 맞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4번을 소거할 수 있고요. 자, 158과 10의 가격 차이는 3,000원 이상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158. 158과 10의 차이니까 얘는 158이 있어야 될 거고 얘는 10이 있어야 되고 공통은 소거가 돼야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158과 10은 놔두고 나머지 항목들이 있거나 없거나 똑같아야 되겠죠. 그럼 보면은 자, 1, 5, 8, 10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2, 3, 4 같이 있는 거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6, 그 다음 7은 같이 없고 9는 같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자, C는 1, 5, 8이 있고요. B는 10이 있죠. 그러면은 B 빼기 C를 하면은 10과 158로 나눠지겠죠. 그럼 62,000 빼기 58,000이니까 4,000이 남아서 3,000원 이상인 거 맞게 되겠구나 라고 해서 3번, 1번 소거가 되고 디귿만 풀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을의 보유 소프트웨어와 병의 보유 소프트웨어로 일식을 모두 제공하려면 을은 보유가 B로 나와 있죠. B 같은 경우에는 2, 3, 4, 6, 9, 10이 있으니까 자, 없는 게 158만 없어요. 158을 제공하는 게 뭐냐라고 보면은 A도 제공하죠. 그 다음에 2, 1, 5, 8. 자, 2도 제공합니다. 보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2뿐이다라고 했으니까 틀려가지고 2번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A도 가능합니다. 다만 좀 더 비쌀 뿐이죠. 그래서 디귿을 만약에 모두 제공하려면 병이 보유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저렴한 것은 뭐 E이다 하면 맞는 거고요. 저렴한 것은 A이다 하면은 틀린 거고요. 여기서는 E뿐이다라고 했는데 A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디귿 틀린 거고요. 이렇게 판단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2016년 10월, 2017년 10월 상위 11개국. 잘 봐야죠. 보통 10개국인데 11개국을 줬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순위 변동이고 옳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자, 10월, 16년, 17년 있고요. 11위까지 국가 점수 등락 매월 발표되고, 등락은 전년이 아니고 전월이래요. 요거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16년 10월과 17년 10월의 순위가 모두 상위 10위 이내인, 아까는 11개국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10위 이내를 물어보고 있죠. 요런 거 한 끗 차이로 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모두 10위 이내인 국가를 찾는 거예요. 자, 아르헨티나 있죠. 독일 있고요. 브라질 있고요. 벨기에 있고요. 콜롬비아 여기 있죠. 칠레 여기 있죠. 프랑스도 있고요. 포르투갈, 우루과이 우루과이 없네요. 스페인 있죠? 라고 하는 순간 틀려요. 왜냐면 1, 2, 3, 4, 5, 6, 7, 8까지 8개잖아요. 웨일스는 없거든요. 스페인을 여기 있으니까 체크하면 9개국 맞구나 1번 체크하고 넘어가면은 이 문제는 날립니다. 왜냐면은 상위 10위 이내잖아요. 요렇게까지니까 스페인 안 보셔야 돼요. 스페인은 없다라고 치셔야 돼가지고 8개국이라서 틀린다. 요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끗 차이로도 답이 왔다 갔다 하는 함정이 많은 좋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번인 거겠죠. 자, 2번 보면은 자, 2017년 10월 10개 국가 중 11개 아니고 10개 9월 순위가 전월 순위가 전년 동월보다 낮은 국가는 높은 국가보다 맞냐라고 물었어요. 이번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왜냐면 10개 국가를 다 봐야 돼서 하는데 어차피 20번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간다면은 저는 그냥 순서대로 푸는 게 나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 한번 볼게요. 자, 등락을 통해서 전월 대비를 파악하는 거죠. 이 전월 순위는 앞쪽에다 적어주세요. 왜냐면 독일은 1등이었는데 1등 오른 거니까 2등. 여기는 1등,
빼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3등에서 3등을 빼주면 6등이죠. 얘 같은 경우에는 3등이 되겠고요. 벨기에는 4등 올랐으니까 원래는 9등, 폴란드는 5등, 스위스는 4등, 프랑스는 10등이고요. 칠레는 7등이 되겠죠. 콜롬비아는 8등이 될 거고요. 스페인은 그대로니까 11등이 되겠죠. 근데 스페인은 안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상위 10개 국가를 물어봤으니까. 기준이 17년 10월이고요. 그러면은 2등에서 2등이니까 그대로죠. 괜찮죠? 브라질 3등에서 1등이니까 올랐고요.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8등에서 6등이니까 올랐고요. 그렇죠. 아르헨티나는 내렸죠. 벨기에 내렸고요. 폴란드? 폴란드는 여기 없잖아요 라고 하면은 12등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는 무조건 올랐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스위스도 없어서 올랐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떨어졌죠. 칠레는 6등에서 7등 됐으니까 떨어졌고요. 콜롬비아는 5등에서 8등 됐으니까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럼 떨어진 게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10개 중에 5개면은 5대5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비긴 거 있으니까. 비긴 거 하나, 올라간 거 4개 해가지고 낮은 국가는 높은 국가보다 많아서 2번이 답이구나. 이렇게 풀고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3, 4, 5번 보시면 안 돼요. 이것도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2번 확실하게 답이구나 확인하는 순간 바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3번, 4번, 5번도 한번 해볼게요. 17년 상위 5개 국가 점수 평균, 16년 상위 5개 국가 점수 평균. 자, 요거를 5개를 싹 다 더해서 비교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서로 간의 차이를 보는 식으로 할 것 같아요. 16년도 기준 해가지고 플러스 15고, 여긴 마이너스 125가 되겠고, 여긴 더하기 10에 14니까 24. 그리고 벨기에는 57, 그 다음 콜롬비아가 96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4개인데, 이 마이너스 125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하면 다 소거 되겠죠. 그럼 16년도가 더 높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17년도가 높다라고 돼 있으니까, 자, 17년도 10월 상위 11개 국가 중 전년 동월 대비 점수가 상승한 국가는, 전년 동월 대비 순위도 상승하였냐? 자, 16년 10월과 비교해라는 뜻이겠죠. 자, 점수가 상승한 국가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독일 점수 상승, 순위 상승. 그렇죠. 브라질 점수 상승, 순위 상승. 자,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상승이죠. 자, 아르헨티나는 점수가 내려갔습니다. 그럼 아르헨티나는 고려할 게 아니에요. 벨기에도 내려갔죠. 폴란드는 점수가 1113 밑에 있었으니까 상승, 순위도 상승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스위스도 역시나 상승이고요. 프랑스는 점수 떨어졌으니까 안 봐도 되고, 칠레는 점수 떨어졌으니까 안 봐도 되고, 자, 콜롬비아는 점수 떨어졌으니까 안 봐도 되고, 스페인은 점수가 올랐는데 순위는 떨어졌죠. 그래서 발레가 생겨가지고 틀렸다. 근데 이게 상위 11개국이잖아요. 이게 10개국이면은 4번이 맞아요. 왜냐면 스페인은 고려할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끗 차이의 힘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 17년 상위 11개 국가 중 전월 대비 상승한 국가는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한 국가보다 많냐라고 물어봤어요. 전월 대비 상승은 이 등락만 보면 되죠. 등락만 보면은, 자, 상승한 국가가 하나, 둘, 셋, 넷, 4개 국가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2016년 10월 대비해서 올라간 국가는 몇 개 있는지, 4개보다 작은지 많은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일단 독일 올랐죠. 브라질 올랐고요. 포르투갈 올랐고, 아르헨티나 떨어졌고, 벨기에 떨어졌고, 폴란드, 스위스까지 올라갔으니까 프랑스, 칠레, 콜롬비아, 스페인 볼 필요 없이 일단은 5개국 이상이라서 많지 않고 작구나라고 해서 5번 틀렸다. 이렇게 가시면은 되겠습니다. 16번부터 20번까지 풀어봤는데요. 난이도가 상당한 것을 여러분들도 직접 푸셨다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함정도 많고 풀어야 되는 아이디어나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어야 잘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서 좀 더 여러분들의 실력을 가늠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노력하시면은 충분히 결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말이지만 저도 열심히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휴식도 해야 되지만 공부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도 힘내서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우 NCS의 근우였습니다.